그렇다면 이 감정노동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러분, 이 감정노동은 여러분들하고 과연 관계가 없는 것일까요? 사실 이 감정노동은 기업의 문제에서 한정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와 또 우리나라의 문화의 측면에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제가 처음 감정노동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감정노동을 소개하고 다닐 때의 이야기입니다. 감정노동이라고 하니까 아니 도대체 감정노동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대다수였고요. 아니 감정관리면 감정관리고 노동운동이면 노동운동이지 감정노동이 뭐냐고 의아해하거나 아니면 도자기 감정하십니까? 아니면 부동산 감정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웃지 못할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노동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나는 사무실에서 일하는 화이트 칼라고 그런 감정 노동자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나는 노동자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감정 노동은 여러분들하고 과연 관계가 없는 것일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감정노동은 사실 최근에 땅콩 항공 사건으로 아주 사회적 이슈가 됐었죠. 땅콩을 껍질채, 포장지채 가져왔다 그래서 기내에서 아주 커다란 소란이 일어나고 급기야는 미국에서 항공기를 회항시킨 그런 사건이었고 각종 언론이 이 사건을 감정노동 사건으로 기사화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몇 년 전에 일어난 라면 상무 사건이죠. 미국 가는 비행기 기내에서 미국 거의 다 도착을 해서 라면을 끓여오라고 요구를 했는데 라면이 맛이 없다고 그 라면을 3번 바꿉니다. 3번째 라면마저 맛이 없다고 잡지를 들어 여승무원의 얼굴을 때리게 되죠. 급기야는 기장이 미국 경찰에 고발을 하고 그 고객은 미국에 내리지도 못하고 한국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모든 언론들이 이 사건을 하늘 위에 감정노동 사건으로 대서특필하게 되면서 이 사회에서 감정노동이라는 단어가 아주 넓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즉 감정노동이라는 것은 자기 일과 직업 때문에 분노와 비참함을 참고 웃음과 미소를 띠면서 해야 되는 노동, 즉 감정으로 하는 노동이라고 정의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감정노동은 가만히 살펴보면 3가지 본질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은 감정노동자를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 감정노동자 그럼 우리는 대부분 마트나 콜센터나 백화점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대표적인 감정노동자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이 감정노동은 직종과 직업을 가리지 않습니다. 방금 사례에서 나온 항공사의 승무원도 감정노동자일 뿐만이 아니라 식당 주인서부터 또 여러분들이 찾아가는 은행원들, 또 전자회사의 AS센터, 각 자동차 회사의 서비스센터 등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감정노동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순수한 제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직종이 서비스업이고 또한 갑과 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전부 다 감정노동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두 다 감정으로 하는 노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 문제는 타인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여러분들 자신의 문제이며 또 여러분들 가족의 문제이며 내 남편, 내 부인의 문제라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감정노동의 본질은 고객만족 평가 시스템 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 여승무원이나 또 많은 서비스 센터에서 고객에게 꼼짝 못하고 웃음과 미소로서 감정으로 노동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서비스 센터에 가보시면은 이제 더 이상 스마트폰을 잘 고치고 전자제품을 잘 고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매장까지 뛰어나와서 수리기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그리고 전화 오면은 잘 받아 주십시오. 매우 만족 부탁드립니다. 5점 만점 부탁드립니다. 라는 이야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터넷에 올리는 민원이나 또는 고객 만족 평가 시스템이 바로 고객 접점에 있는 많은 노동자들을 감정 노동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본질은 이 감정 노동은 갑과 을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일하는 현장에서는 내가 을일 수 있으나 내가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는 또 갑이 된다는 것입니다. 콜센터에서는 내가 을이지만 백화점에 가서는 또 갑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은행에 가서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은행의 가장 심한 악성 고객이 누구냐? 바로 옆에 유통회사의 직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 유통회사 직원의 가장 큰 악성 고객은 또 누구냐? 그 근처에 또 콜센터의 직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정노동은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이런 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감정노동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업종을 가리지 않는다. 그리고 고객 만족 평가 시스템 안에서 감정노동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갑과 을이 서로 교대하면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감정노동이라는 단어는 우리나라에서 나온 단어가 아니고 미국의 혹실드라는 학자가 30여 년 전에 만든 단어입니다. 이모셔널 레이버, 즉 감정노동이라는 책에서 이런 단어를 처음으로 썼고 또 이러한 관점을 처음으로 이 사회에 밝힌 바가 있죠. 혹실드는 이 책에서 감정노동을 자기의 직업 때문에 감정을 어느 정도 관리해야 하는 일이라고 정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으로 봤을 적에는 조금은 학술적인 정의가 아닌가 싶고요. 감정노동은 특별한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나에게 또 내 가족에게 우리 모두에게 가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